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7일 직방은 7월 전국 기준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24,523세대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17,100세대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월별 기준 연내 최대 규모로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합리화와 임대차 안정화 방안이 새 아파트 입주 시장에 끼칠 기대감이 감돌지만 금리와 물가 상승 등 우려 요소도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7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거 위기 가구 진단과 대응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잠재적 주거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는 최소 25만 9천 가구에서 최대 51만 2천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최소 추계치인 25만 9천 가구는 청년 및 고령층이 많은 1인 가구로 추정됩니다.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위한 임대료 부담 완화와 주거급여 조기 지급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부동산인포가 부동산 R114 랩스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서울의 최상급지로 평가받는 강남구 아파트와 서울 아파트 평균 차이는 3.3제곱미터당 3,006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재작년 1분기보다 127만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역 내 최상급지는 부동산 투자의 최종 종착지로 평가받으며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확대되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7월 전국에 약 24,500여 세대의 아파트가 공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내 최대 규모인데요. 정부에서 발표한 6.21 부동산 대책에 새 아파트 입주 시장에도 영향을 줄 굵직한 정책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안심하기엔 좀 이른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노란 톡방도 활짝 열어뒀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모두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6.21 부동산 대책의 포인트는 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였었는데요. 과연 정말 안정화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좀 짚어봐야 되겠죠. 박영신 소장님이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및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를 주제로 오늘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새 정부 들어서 처음 발표된 부동산 정책이죠. 기관 합동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같이 협업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같은 내용들, 특히 이제 예견됐던 내용들이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이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현재 상생 임대인 제도라든가 공급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법령 사항을 건드리지 않은 상황에서 법 개정을 이루지 않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야당의 반대가 워낙 또 심하기 때문에 사실 법
법을 또 새롭게 만들어서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 뭐 여러 가지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뭐 현재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도 전면 폐지보다는 일부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6월 21일 날 발표된 이번 새 정부 부동산 정책 첫 번째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한 부분과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부동산 정책의 정상화를 지금 현재 약간 비정상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건가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개요를 보게 되면 일단 임대차 시장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소진이 되는 세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을 또 이사철하고 또 맞물리고 있고요. 그래서 임차인 부담 경감하고 임대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또 실제적으로 이제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에는 세제, 금융, 공급 이게 세 가지가 틀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분별 시장 기능을 좀 정상화시키고 말씀드린 대로 임대차 시장 안정화해서 전체적으로 갱신 만료된 임차인들을 또다시 또 이제 재임차할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하게 만들어줬다. 거기에 또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 등록 임대라든가 단기 공급 추진이라든가 임대 매물 유통 물량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 등록 임대를 확대하겠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이제 그 건설업에 관련된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겠죠. 또 3분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는 첫 번째가 이제 세제입니다. 세제는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겠다. 종부세 납부 유예 도입을 하고 1세대 1주택자 판정을 개선을 해서 공시가격을 어느 정도는 현실화하는 부분도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게끔 또는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좀 확대하고 공시가격 제도로 개편을 한다. 또 양도세 중과 배제나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같은 경우는 50년 초장기 모기지 출시, 그러니까 50년 동안 갚아 나갈 수 있는 초장기 모기지 대출을 현재 상환 방식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우대형 주택 연금도 좀 활성화하겠다. 또 생애 최초 LTV 완화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일정 자격이라든가 요건이 갖춰야지만 실제적으로 또 생애 최초 같은 경우도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대출을 더해주고 뭐 거기에 관련된 요건도 좀 폐지한다. 또 DSR 장래 소득도 반영을 또 개선을 한다. 내용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은 어제 발표된 내용은 250만 가구입니다. 5년 동안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들을 하나씩 연도별로 지역별로 해서 하나씩 만들어 나가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청년 주거 지원을 또 방안을 하고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고분양가 관리 제도 거기에 또 규제 지역 재검토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상생 임대인 제도. 지금 현재 실제로 상생 임대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과도하게 임대를 올리지 않는 임대인한테는 좀 혜택을 준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기준점을 봤을 때는 현재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2년 거주 요건 중에서 2년 거주를 안 해도 1년만 채워도 인정을 해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만 인정을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2년까지 채우지 않고 1년만 해도 상생 임대인이어야지만 가능한 거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또 이게 2017년도 8월 3일 이후에는 조정 대상 지역 소재 주택 취득할 때 2년 거주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2년 거주가 필요하다 보니 실제로 임차인을 내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거주해야 된다고 내보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대 시장이 굉장히 불균형하고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가격은 가격대로 올라갈 테고요. 그걸 좀 막기 위해서 뭐 1년 거주 요건만 하긴 했었지만 사실 이것도 미미한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걸 개선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한 거냐면요. 현재는 직전 계약 대비 임대를 5% 이내만 인상한 상생 임대인, 신규 또는 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그 내용은 똑같고요. 거기에 상생 임대주택 인정 요건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임대 개시 시점에 1세대 1주택이어야 되고요. 임대 개시 시점에 1세대 1주택이어야 되고요. 기준 시가 9억 원 이하여야지만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1년만 채우면 되는 부분을요. 그렇지만 이거를 어떻게 바꿔놨냐면 전면 다 폐지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든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이든 누구에게나 혜택을 주겠다. 다주택자든 1세대 1주택자든 상관이 없이 거기에 또 9억 원 현재 기준시가 기준도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택을 임대를 놓든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무조건 상생 임대 조건, 특히 5% 이내의 임대료만 올린다면 그 조건,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이고요. 어떤 혜택을 주냐면
비과세라든가 장특공제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비과세 요건은 조정대상 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중 1년만 인정한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근데 장특공제는 없었습니다. 장기부 특별공제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정대상 지역 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게 해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주택자이든 1주택자이든 실제적으로 상생 임대 조건의 5% 이내만 인상을 하게 되면 현재 2년 거주 요건도 안 해도 된다. 그 내용입니다. 폐지가 됐다는 얘기고요. 장특공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 장특공제를 많이 받거든요.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실제적으로 2년 거주 요건 같은 경우도 면제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장특공제가 없었던 부분이 2년 거주 요건 자체가 없어지고 장특공제 받을 수 있는 요율대로 또 따져가지고 기간 대비 또 요율이 또 있겠죠. 그 요율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한시적인 겁니다. 언제까지? 2024년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만입니다. 2년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런 혜택을 다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때 체결된 계약이 그 이후가 된다 하더라도 그 혜택은 쭉 소급돼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차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느냐. 이제 임대인한테는 혜택을 이만큼 줬으니 5% 이내로 올릴 수 있는 세대들이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고 임차인 같은 경우는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실제로 더 거주한다거나 계약갱신하기가 수월해질 테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5% 이내라고 하는 또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그 상승분을 또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서민 임차인 버팀목 전세 대출 같은 경우도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19세에서 34세이면서 연소득 5천만 원 미만의 무주택자여야 되고요. 부부 합산 순자산이 3억 2,500만 원이 넘으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보증금 한도 같은 경우는 수도권 지역이 3억, 지방 2억, 대출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 1억 2천, 지방이 8천만 원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바꿔줬냐면요. 현재 수도권 3억을 대출한도 1억 2천을 4억 5천에서 1억 8천까지 대출한도까지 늘려줬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2억에서 8천만 원을 2억 5천에서 1억 2천까지 이렇게 올려줬다. 또 계약갱신 청구권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조건들 사용한다 하더라도 상생 임대인과 어떤 그런 구두상이나 또 서면 계약을 하게 되면 이런 조건들의 어떤 대출을 또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월세를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월세 세액공제도 실제적으로는 12%까지밖에 안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15%까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또 대출받는 경우, 월세도 대출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원리금 상환액에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액의 전체적인 소득금액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금액도 늘려주고 공제율도 높아주고 또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게 한다면 지금 이제 8월 달에 도래할 전세 계약이라든지 이런 또 어떤 전세 대란을 대비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았나.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대안이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민간 건설 임대, 건설을 하는 입장에서는 민간의 건설 임대 쪽, 임대주택 쪽을 많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조건을 혜택을 준다면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민간 건설 임대차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법인세를 또 추가 과세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로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법인세 추가 과세 플러스 20%가 배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지만 이 조건에는 실제적으로 6억 원이라는 조건이 있었죠. 그 6억 원을 9억 원 이하로 완화를 했고요. 또 이 조치사항은 현재 2020년 7월 다음 달 또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 건설 임대 또 이제 법인 사업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양도세 장기부 특보공제 특례를 연장한다. 이건 내년 후년 2024년도 12월 31일까지 현재 연장을 해서 혜택을 더 주겠다. 거기에 법인이든 개인이든 민간 건설임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또 확대를 해서 실제적으로 종부세를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 부분이 아니라 완화된 조건으로 민간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완화된 조건으로 실제적으로 2022년도 2월 17일 이전에 임대 등록한 물건에 대해서는 혜택을 더욱더 유지시켜주겠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공공매입임대 건설목지 토지, 공공매입임대로 필요로 한 토지를 또 내가 양도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이랬을 때 양도세라든가 법인세 특례, 양도세가 개인한테 또 법인세는 법인한테 또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실제로 추가 과세 배제하는 부분을 이거를 2024년도 10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양도세 감면은 10%, 법인세 추가 과세는 플러스 20% 배제. 이것까지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토지의 공급량도 늘리고 민간 건설을 활성화시켜서 공급량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도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부세, 이제 세금 관련된 내용인데요. 세제 개편 같은 건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기 발표된 주요 정상화 과제에는 5월 30일과 6월 16일 날 이미 발표가 좀 됐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권을 1년에서 2년으로 기간을 연장해줬고요. 이제 1년 안에 비과세가 돼야 된다. 1년 안에 처분을 해라 그거거든요. 이제 2년 안에 처분만 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세대원 전입 요건 삭제했고요. 거기에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0에서 30% 배제시켰고요. 거기에 취득세 일시적 2주택자 중과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시켰고, 그러니까 파는 것도 2년, 또 내가 또 취득하는 경우도 2년까지 또 확대시켰다라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공시가격을 실제적으로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키기 때문에 100% 공정시가가액 비율을 100%까지 끌어올린 걸 60%까지 낮추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세금을 덜 낸다는 얘기고요. 취득세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이면서 4억, 수도권 4억, 비수도권에 3억의 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주택가격이 1억 5천 이하일 경우에는 100%, 1억 5천 초과된 경우는 50%거든요. 1억 5천 이하짜리 주택 같은 경우는 현재 말하지 않아도 뻔한 주택일 겁니다. 그런 주택들은 실제적으로 지방밖에 없는 거고 지방에 정말로 소도시 아닌다면 없는 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연소득이라든가 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까지는 취득세 면제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생애 최초입니다. 내가 처음으로 주택 구입한 사람한테는 200만 원까지 공제해주겠다. 그 내용입니다. 어디서 주택을 구입을 하든 어디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출 규제 완화 같은 경우도 같이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대출 규제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생애 최초 구입할 때 LTV가 이제 60%에서 70%까지 최대 70%까지 이걸 이제 80%까지 끌어올린 거고요. 대출 한도는 6억 원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주 단위 DSR 3단계 시행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현재 DSR 같은 거는 보완 처리해서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현재 대출밖에 못 받게끔 해놨거든요. 이걸 폐지합니다. 7월 달부터. 그래서 각 은행마다 현재 연소득 대비 2배 이상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신용대출이 그만큼 길이 열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공급에 말씀드린 대로 250만 가구, 그중에 임대 10,000 가구, 그다음에 현재 전세 임대 2만 가구를 현재 임대주택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고 건설형 공공임대를 3만 가구, 이건 이제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전체로 5년 안에는 250만 가구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지나 유형 시기별로 해서 차근차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명도 소송비라든가 주거 이전비, 이사비, 이주 금융비, 총회 운영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을 시키게 되면 당연히 실제적으로 현재 최대 110만 원 정도가 오를 거로 예상을 합니다. 1.5에서 한 4% 정도 오를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현재 7월 달에 분양 분량이 확 쏟아져 나온 이유도 분양가 상한제가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따졌을 때 이렇게 불합리하게 이런 조건까지도 이제 개선이 됐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으로 분양가라는 게 너무 낮게 책정이 되게 되면 로또 주택이 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 시세에 맞추되 현재 500m 이내에 준공 20년을 500m 이내 준공 10년에 되도록 신축 가격을 맞추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시세에 어느 정도까지 따라가야 그래 시세 차이를 그만큼 많이 보고 노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도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도 서울 지역은 전 지역이고요. 투기 과열지구가 49개, 조정 대상 지역이 112개인데요. 이것도 현재 조정하고 검토해서 재지정을 할 건지 아니면 현재 해제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집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낮은 지역들은 현재 그 규제를 들어가서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따라와주는 규제들이 같이 엮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뭔가 정상화가 되게 되면 뭐 내년 후년쯤 정도 되게 되면 부동산 시장도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후년에는 안정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박영신 소장님과 부동산 이슈 진단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부동산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양재역 이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데요. 양재역이다 보니까 지하철 3호선은 물론 신분당선도 함께 이용 가능합니다. 상가 확인을 해볼 텐데 현재 시세가 11억 5천만 원에서 14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상복합 건물 1층의 상가구 이미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양지역의 3호선과 신분당선이 있습니다. 이 환승역이 있는데요. 최역세권이고요. 도보로 1분이 안 걸립니다. 50초 정도 거리고요. 서초YC까지도 현재 차량으로 한 2, 3분 거리. 그리고 현재 GTX 노선이 앞으로 또 확정됐기 때문에 이 지역도 또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대로와 강남권, 서초권 같이 연결된 지역에 롯데라든가 강남 역세권 재건축 단지라든가 또 서초 RNC 단지 같은 업무 단지와 주거 단지가 골고루 배합이 된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업종이든 상관이 없이 현재 인구 유동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역 신분당선 양지역 이제 GTX까지 연결되겠죠. 거기에 우성부터 해서 신동아, 무지개, 이제는 우성이나 무지개 이런 아파트 이름이 아니죠. 현재 재건축이 돼서 신동아만 남아 있습니다. 신동아만 남아 있고요. 앞으로 재건축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축 건물들이 들어서고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업무 단지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역과 양지역 일대는 업무시설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각종 보험사, 대기업부터 관련 기업들이 워낙 많은 지역입니다. 관광 호텔도 많고요. 그래서 현재 이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상업시설 밀집 지역까지 도보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 거기에 강남역 권역부터 양재 권역까지 권역별로 해서 굉장히 크게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지역들은 되게 더 빠르게 진행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초구청 같은 경우도 현재 구청 복합 개발을 하면서 문화예술 공간까지 같이 만들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큰 기대가 된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양재IC의 현재 서초읍의 RNC 단지 같은 경우도 일반 기업체들과 연구원 단지, 전문가 기업들이 현재 같이 어우러진 지역이다 보니까 일자리가 15,000개 이상의 2조 원 이상의 투자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는 굉장한 파급력이 있는 어떤 개발 부지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GTX 노선 같은 경우는 이제 2024년도 개통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뭐 1년 정도 더 늦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개통 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확정된 노선이고요. 의정부에서 군포 금정까지 가는 라인에 삼성에서 양재까지 연결되는 라인이다. 그리고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재정비 수립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 상권이 활성화되고 주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 정도고요. 현재 임대 금액은 5천만 원, 보증금 월 400에서 45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이 8억 원에서 9억 8천만 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물건이고요. 여러 가지 여건상 초역세권이면서 교통망 좋아지고 GTX까지 연결된 지역이다 보니까 임대 수요 많고요. 개발호재라든가 양재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희소성 높은 부지, 거기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수익률도 높다. 미래에 또 현대 실제로 현재 노후 설계까지 가능하면서 또 내가 스스로 운영하거나 임대를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물건이기 때문에 한번 주택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다.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은 서초구 서초동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확인해 볼 텐데요. 방 구조가 분리형 1.5룸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요, 3억 2,500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강남 지역 중에서 가장 번잡하고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이 테헤란로죠. 테헤란로 역삼역 그리고 현재 강남역까지 연결된 현재 2호선 라인에서 전철역과 전철역 딱 중간에 있습니다. 2분 30초 정도 걸리고요. 초역세권이고요. 신분당선 연장선이 이제 개통이 됐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철역을 3개 이용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대기업들 쭉 따라가게 되면 삼성동에 또 국제로 복합지가 들어서는 현대자동차, 또 이 주변에 또 대형 개발 프로젝트 때문에라도 이 주변이 굉장히 들썩들썩거리고 있는 지역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워낙 테헤란로 주변에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도 현재 또 창업을 한다거나 법인 설립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혼자 사는 인구들, 특히 2030의 오피스텔 수요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수요들을 다 받아볼 수 있는 임대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상업 지역이 있다 보니까 가격이 꾸준하게 주변 시세도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대파할 때도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특이점을 보실 수 있고요. 또 강남과 역삼, 선릉, 삼성, 국제 업무, 마이스 관광, 또 금융 IT, 또 이제 상업지구까지 연결된 지역이 가장 중심 메인에 있죠. 신사 노년부터 양재까지 연결된 또 압구정 로데오부터 해서 하계울까지 각 현재 벨트별로 해서 부분별로 해서 개발될 수 있는 여건들, 특히 이제 특화되는 어떤 상권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이 굉장히 크게 활성될 수 있는 거는 당연한 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르네상스 호텔의 복합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면서 업무 시설이 별도로 만들어져서 실질적으로 이 주변의 직장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 소통이라든가 교통 체증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현재 영동대로 중심으로 봤을 때는 현 영동대로 통합 개발을 또 같이 진행하면서
송파라든가 탄천, 한강 정비공유까지 연결되어 있는 현재 정비 사업뿐만 아니라 현재 현대자동차가 연결되어 있는 오피스부터 판매시설, 호텔, 공연장까지 연결되어 있는 현재 복합 본사 건물. 이 본사 건물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있죠. 지하 구간 같은 경우는 현재 지하 6층까지 개발되면서 GTX A노선, C노선, 미래신사 급행철도부터 해서 KTX, SRT, GTX까지 연결되는 말 그대로 복합 환승센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현재 굉장히 큰 대규모의 복합 환승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대자동차 부지와 롯데지상까지 연결된 업무지구에는 상업시설이 현재 표시된 부분만큼밖에 없습니다. 이 상업 지역들이 굉장히 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주변이 현재 가격이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죠. 허용 용적률 자체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대 차익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6,500만 원까지 부가세 별도고요. 임대금액은 2억 8천만 원부터 4억 원까지. 투자금액이 4,500에서 6,500만 원 들어가는 소액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2천만 원 월 110에서 140만 원 정도 현재 수입이 괜찮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대출 금액이 2억 2천만 원부터 3억 2천만 원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8,500에서 1억 2,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거고요. 테러너 직장인 밀집 지역, 임차인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현재 노후 설계, 또 향후에 되팔 때도 그만큼 시세 차익 볼 수 있고 환매가 정말로 잘 될 수밖에 없는 입지적인 여건이 좋기 때문에 한번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봤습니다. 박영신 소장님의 1:1 대면 세미나와 상담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올킬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은 우리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뭐 지역도 우수하지만 소액 투자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논현동이고요. 하나는 영등포, 양평동입니다. 네, 소액 투자로 접근해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눈이 번쩍 뜨여지는데요.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구조가 1.5룸에서 2룸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세는 4억 3,900만 원에서 6억 8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논현동 하면 신논현역 생각이 많이 나죠. 예. 저는 이제 이 신논현역을 주목해서 보는 게 일단은 골드라인이 두 개가 이 환승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신논현역은 9호선이라 우리가 9호선 골드라인 많이 얘기했는데 또 신분당선이 지금 신사역까지 지금 개통이 됐죠. 그래서 이 신분당선은 남북으로 골드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 지역, 뭐 용산이라든가 뭐 중심지 쪽까지 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급행 노선이 다 갖춰진 곳입니다. 그래서 그 신분당선하고 신논현역에 있는 9호선하고 굉장히 밀접하고 더 많이 선호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 가까운 곳에 있는 신논현 인근에는 오래된 그 빌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 건너에 반포, 이 반포는 벌써 재개발하기로 벌써 얘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이 되고 나면 이쪽도 점차적으로 빠르게 하지 않지만 원래 강남은 용산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오래 걸렸죠. 강남도 그렇게 금방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자꾸 이쪽이 기준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정부에서도 조금 주춤하는데 결국은 삼성동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많은 일자리가 들어오면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래된 순서로 아니면 좀 번화하지만 조금 주택이 부족한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할 예정이다. 우선 업무지역, 강남 업무지역 굉장히 신논현 바로 옆에 있으니까 어마어마하죠. 일자리가. 또 신사동 쪽도 일자리가 많고 지금 점차적으로 이쪽 중앙에는 일자리에 그 서울 시내의 약 4분의 1이 이쪽으로 많이 몰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신논현역 그만큼 많이 중요한 그 우리가 말하는 9호선 신논현 신분당선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우선 강남은 생활 인프라 모든 게 다 갖춰진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남을 굉장히 좋아하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데 앞으로 지금도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중심으로 잠실 마이스 단지라든지 영동대로 지하도시 아주 크게 연계가 돼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큰 개발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롯데 칠성부지 이쪽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지만 앞으로 랜드마크를 이 강남역에서 랜드마크를 이룰 것이고 정보사 부지 개발도 있고 또 우리가 말하는 남부터미널 개발 있죠. 사당 환승센터 개발 있죠. 또 양재우면 R&CD 개발 특구지역 또 물류단지 있죠. 화물터미널 물류단지 개발, 수서 역세권 개발. 개발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도 주택 가격이 강남은 지금 요지부동이잖아요. 예, 강남 불패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렇게 많은 일자리가 또 늘어나면 그만큼 주택 가격은 더 또 올라갈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이제 이 강남이 더 이상은 개발할 그 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이 이루어지는 게 지금 가장 크게 이루어지는 거죠.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라든지 영동대로 지하 개발, 코엑스부터 쭉 연계가 되어 있어요. 마이스 업무단지, 탄천수변 문화공원, 종합운동장 마스터 플랜까지 굉장히 큰 지역이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롯데타워, 지금 최고봉이죠. 롯데타워가 그곳보다 15m가 높고요. 연면적은 3배에 달하기 때문에 약 3만 명이 여기 근무를 한답니다. 굉장하죠. 예, 그래서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전시 컨벤션, 공연장, 호텔, 업무시설, 판매시설까지 6개동으로 건설이 되고요. 또 앞으로 국제 업무라든지 전시 컨벤션, 관광, 숙박, 문화, 판매 모든 게 이쪽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세계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삼성역에서 봉은사역 9호선이죠. 삼성역 2호선입니다. 지하 6층까지 건설이 되는데 지하 6층에는 GTX, AC 노선이 들어오죠.
GTX의 가장 수혜지입니다. 게다가 이제 위례 과천선 들어오죠. KTX 북부 연장선이라든가 이렇게 교통이 더 편리해지고 앞으로 뭐 이쪽의 통합 역사뿐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환승, 버스 환승 센터라든지 공항 터미널까지 모든 것이 이쪽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편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강남, 삼성동 앞으로 최고의 중심지가 되겠죠. 바로 옆에 양재역. 왜 양재를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냐면 GTX C노선이 여기 들어옵니다. A노선 저 수서역에 들어오죠. 수서역은 뭐 어차피 기차역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C노선이 양재에 들어온다는 거는 그만큼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최첨단 산업 AI 연구단지가 이쪽으로 오죠. 물론 뭐 판교도 AI가 많이 있지만 이쪽에 연구단지가 또 옵니다. 또 마찬가지로 카이스트 대학원이 2023년에 들어오죠. 어떤 대학원이나 AI 대학원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앞으로의 AI 산업이 굉장히 이쪽 지역으로 점차적으로 많이 일자리가 늘어난다. 또 게다가 이 수서 역세권도 마찬가지로 일자리와 모든 게 통합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요. 또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고속도로 지하화 또 계획이 있죠. 그래서 지하는 완행과 급행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지상은 쾌적하게 이 가림막이 다 없어지죠. 분진이라든지 소음이 다 깨끗해진, 강남이 더 아름답고 깨끗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GTX, 삼성동 A노선, C노선 들어오죠. 또 주목할 게 A노선 다음에 C노선 건립됩니다. B노선은 뭐 ABC 순서대로 건립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GTX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강남이죠. 예, A, C 노선 들어오고 수서 A 들어오고 양재 C 들어옵니다. 모든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강남 접근성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이쪽 먼 지역도 접근성이 20-30분 내에 강남 접근한다고 들썩들썩 하는데 강남은 바로 모든 기준이 되죠. 그만큼 강남은 더 발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위례 신사선 또 들어오죠. 또 위례 과천선도 이 강남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만큼 교통이 지금도 사실은 바둑판처럼 거미줄 교통망으로 강남 교통 아주 좋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좋아진다. KTX 북부 연장선도 들어오죠. 다 좋은데 이렇게 다 좋은데 딱 하나 주택 가격이 사실은 요거는 1.5룸인데 1.5룸이 도대체 뭔가 어떤 분은 또 하시는 분이 있는데 투룸에서 다 갖춰져 있는데 방 하나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방 하나, 거실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게다가 또 투룸은 6억 8천, 4억 3,900에서 6억 8천만 원까지인데요. 임대 수요가 많죠. 이 강남 쪽은 임대를 그 전세죠. 전세를 활용하시면 투자 금액은 5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지금 강남이 거의 1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투자 금액이. 그리고 현재 지금 6억 8천, 6억 이상은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이 없는데 앞으로 9억 원으로 또 바뀐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예, 그래서 앞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또 뭐 월세 시세, 월세를 원하시는 분은 140에서 200만 원. 사실은 월세는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자금이 있으셔서 활용하실 분들은 이걸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 시세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렸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는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나 9호선 황금 노선을 끼고 있는데요. 선유도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 구조는 투룸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 시세 3억 3천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영등포구 양평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이제 영등포 하면은 뭐 일자리와 뭐 주거 이런 게 일자리가 많아서 주거가 많이 지금 새롭게 아파트 재개발도 이루어지고 영등포가 점차적으로 깨끗해지고 교통의 요충지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통이 편리해졌죠. 예. 선유도역 우리가 9호선이죠. 9호선에서 바로
뭐 여의도 금방 가죠. 당산역에서 환승하시면 2호선도 이용할 수 있고 그만큼 9호선이 웬만한 데는 다 환승하는데 그 일자리 많은 그 요충지를 지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선유도역을 보면 바로 여기에 우리가 그 공원이 있죠. 예. 가양 이쪽에 그 올림픽대로 바로 넘어서 한강공원이 있고요. 그만큼 이제 이대 또 여기 목동 쪽이 지금 계속적으로 여의도나 목동 사이에 있죠. 그만큼 그 가치가 점차적으로 주변이 그 좀 고가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 딱 끼어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그 가격 상승 요인이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구청, 영등포 구청 경찰서, 세무서, 관공서 가까이에 있죠. 뭐 초중고 가까이 있고 또 더 좋은 게 이쪽에 무슨 뭐 쇼핑몰이라든가 우리가 롯데마트, 코스트, 양평, 청가물시장, 뭐 타임스퀘어 그만큼 원스톱으로 쇼핑할 곳이 많고요.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전통시장도 있습니다. 영등포 전통시장. 또 중요한 거 병원 있어야죠. 성심병원도 가까이 있고 우선 뭐 이쪽에서 그 한강에서 이용할 수 있는 뭐 말이나 수상택시 뭐 여러 가지로 한강권의 그 교통까지도 다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이 안양천하고 한강하고 딱 만나는 곳입니다. 이 두 강이 끼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조망이 한강 조망 보이고요. 또 이 안양천 조망이 보이는 양쪽의 조망이 보이는 굉장히 그 오피스텔이라도 똘똘하고 아주 알차게 지어진 그런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이 한강 공연 이용도 가능하고 모든 게 그 갖춰진 게 그 자연 인프라라든가 뭐 상권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다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일자리, 여의도 일자리 가까이에 있죠. 목동 일자리, 마곡 일자리, 또 홍대 신촌 바로 넘어가면 일자리가 많이 있죠. 당산에서 넘어가면. 그다음에 영등포 일자리는 뭐 당연하고요. 마포, 용산, 강남은 우리가 바로 9호선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그만큼 일자리에 가까운 곳이다. 또 하나 주목해 볼 곳이 젊은이들, 일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이 비싸니까 이쪽으로 이 오피스텔 쪽을 많이 찾는다. 수요가 많다. 게다가 이제 이쪽은 우리가 3도성이라고 그러죠. 예, 한강, 영등포, 또 강남. 이 3도성 안에 영등포가 끼어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발전 가능성이 많고 또 뭐 영등포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계속적으로 주택도 아파트화되고 있죠. 예, 그렇게 발전 가능성이 많은 곳인데 우리가 영등포 하면 가장 이제 이렇게 딱 영등포 여기서 내리면 조금 눈에 보기 좀 안 좋은 것이 쪽방촌이죠. 이것 때문에 영등포가 조금 가치가 조금 낮아지지 않나. 근데 앞으로 이게 싹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구 임대라든가 행복주택이라든가 주상복합으로 깨끗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등포는 더 가치가 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영등포에서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의도죠. 예, 우리가 말하는 한강의 맨하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앞으로 이쪽도 이제 아파트가 재건축이 많이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재건축이 되면 이런 고가 아파트는 젊은 세대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게다가 지금 이제 뭐라 그럴까 그 건축 가격 자재값이라든지 뭐 땅값이라든지 모든 게 지금 상승하고 있죠. 원자재값, 인건비까지 상승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미 지어놓은 거를 사시는 게 더 이득입니다. 만약에 투자를 하시겠다면.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한국의 맨하탄 해서 이쪽 접근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이 주변으로 주변 지역 여의도 접근성이 많은 일자리가 많은 곳에 조금 가깝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곳이죠. 예, 그래서 이쪽에도 이제 GTX B 노선이 들어오죠. 여의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서울역, 용산, 뭐 중요, 청량리, 중요 지역 다 지나가죠. 그래서 9호선이기 때문에 여의도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GTX의 수혜도 볼 수 있는 지역이다. 또 신안산선 지금 또 개통이 돼서 굉장히 이용이 편리해지고
점차적으로 계속 노선을 더 길게 늘리고 있죠. 그래서 저기 인천까지 가게 되면 그만큼 더 편리해진다. 사실 영등포 지금도 교통이 굉장히 편해요. 그런데 뭐 지방까지 영등포역에서 지방 이동까지도 다 갖춰져 있는데 앞으로 더 편리해지고 지금 또 제물포 터널 지하화돼 갖고 국회의사당까지 빠르게 이동하죠. 그동안은 굉장히 정체 현상이 조금 이동하기가 불편했는데 지금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가 계속적으로 좋아진다. 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이쪽도 계속적으로 점차적으로 더 길게 늘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빠르게 지금 이동할 수 있고 주변도 깨끗하게 정화가 되고 있죠. 아름답게. 그래서 또 우리가 말하는 뭐 올림픽대교 있죠? 이쪽도 지금 아주 편리하게 이용 가능,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서울경제 TV 올 때도 이쪽으로 오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만큼 교통이 점차적으로 지금 현재도 좋은데 더 많이 좋아지는 곳이다. 뭐 목동선도 또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 좋은데 그래도 아직까지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만합니다. 아직 3억대입니다. 3억 3천만 원. 3억 9천만 원. 요즘은 뭐 투룸 이런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이 다 1.5룸도 4억이 넘더라고요. 근데 투룸인데 아직은 또 가격 경쟁력이 있죠. 그래서 임대 금액을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 2,500에서 또 3,500까지. 그래서 아직까지 소액으로, 소액이면서 아주 똘똘한 한 채, 우리가 말하는 3도송, 영등포, 뭐 중구, 뭐 강남 이렇게 3도송 안에 들어있는 곳을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월세를 원하시는 분들, 월 뭐 3천만 원에서 100만 원에서 뭐 110만 원인데 지금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월 이게 한 뭐 140, 150까지도 월세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금이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은 뭐 굳이 이렇게 대출하시면 큰 이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이 있는 분들은 월세를 이렇게 활용하셔서 하시는 게 좋겠고, 사실은 뭐 이렇게 2,500, 3,500도 지금밖에 투자할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뭐 한 4, 5천 이상 돼야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액 투자가 있을 때 소액으로 나는 좀 어떻게 할까. 근데 사실은 이 오피스텔이죠. 투룸 오피스텔인데 이 오피스텔은 또 앞으로 뭐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주택으로 또 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주택 임대 사업 임대 3법이 또 바뀌니까 또 더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런 곳은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하냐, 뭐 꼭 뭐 이 영등포뿐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볼 때 대형 업무타운 접근성이 얼마나 우수하느냐. 우리가 뭐 1, 2인 가구니까 뭐 3인 가구, 사실은 예전 같으면 방 2개면은 여러 명이 살 수 있습니다. 4인 가구도 살지만 요즘은 다들 뭐 젊은이들이나 모든 사람이 좀 쾌적하게 넓은 그 평수를 원하다 보니까 뭐 사실은 투룸이라도 이거는 한 14평 널찍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같이 살면 뭐 접근성, 뭐 한 분이 영등포에 직장이 있으면 또 한 분은 뭐 강남 쪽에 있거나 이렇게 있을 때 대형 업무지 접근성이 우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변 1, 2인 가구 수요에 맞는 투룸 오피스텔이다. 바로 또 길 건너에도 지식산업센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바로 입주할 수 있고요. 또 신세대가 선호하는 고급 인테리어에 또 한강조망, 강조망이 있습니다. 한강조망, 안양천조망. 그래서 양쪽에 한강과 안양천을 바라보는 아주 조망이 좋은 곳이다. 또 서울 2030 서울 플랜 중심지죠. 영등포. 중심지고 앞으로 신안산선 제물꽃 터널 지하와 서부간선도로 지하와 교통 호재가 굉장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바로 살기 편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양평동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지만 또 월드컵대교 개통으로 이 교통의 편의성까지 높아진다는 점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김채영 이사님이 새 정부와 부동산 투자라는 주제로 1:1 무료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주신 김채영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모두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